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죠. 윤석열 당선인의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의견,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한다고 좋아했고, 일부에서는 역시나 있는 자들, 다주택자들의 편이라고 싫어했습니다. 원래 그렇죠. 뭔가를 발표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나뉘기 나름이고요.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론이 필요가 없죠. 제가 지금 부동산 방송을 할 때 생각보다 그래프나 자료를 거의 뭐 제 강의나 라이브에서만 사용하고 일부 영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쉬워요. 쉽고 예전에 쓰던 데이터가 지금 시장에 잘 안 맞습니다. 특히 뭐 제 입장에서 제 의견인데 한국 부동산원의 배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쓸만한 게 별로 없죠. 왜 그렇냐? 지난 5년 동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지켜볼까요?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했죠? 규제했죠. 그냥 이거는 규제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현실에 살고 있지 않은 분밖에 없어요. 규제를 말도 안 되게 세게 했죠. 규제하고 대출 묶었고 세금 올렸고 조사 많이 했고 그냥 뭐 세금을 포함한 각종 비용은 다 올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매겨져 있는 그 가격이 중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일단 올라갔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5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고 결과는 부동산에 적혀 있는 숫자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올랐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망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망했다. 부동산 시장 망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데요? 망했다니까요. 시장 망했어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거래도 안 되고 원하는 집을 고를 수도 없고 이사도 못 가고 팔 수도 없고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전부 다 세금으로 갖다 바치면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냥 막 정치적인 이념이 섞여가지고 대굴대굴 뒹굴고 있는 거거든요. 웃는 사람이 없어요. 웃는 사람은 정부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도 지금 웃지 못하는 게 대선에서 결과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정부도 못 웃어요. 웃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정부가 있으면 정부가 계속 웃었어요.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싸웠죠. 그런데 있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세금으로 뜯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는 웃고 있다가 결과가 예상대로 안 나온 거예요. 원래대로면은 이제 선거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선거에서 패배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다 모든 게 엉켜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리고 새로운 당선인은 아직 대통령이 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대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어제 입장을 밝혔죠. 나는 기존 정부와는 다르다. 나는 다주택자를 그렇게까지 규제할 마음은 없는 것처럼 비춰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발표를 하기엔 지금 당장 당선인이 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사람도 뽑아야 되고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청와대 이전 문제 때문에 또 난리인데. 근데 우리는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규제를 풀어라. 특히 다주택자를 양성을 해라. 5년 동안 다주택자를 없앴더니 시장이 엉망이 됐으니까 다주택자를 다시 양성을 해라. 혜택을 줘라. 뭐라 그랬어요? 양도세 그냥 면제해줘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옛날로 돌려라.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을 때로 돌려라. 임대차 3법 없애라. 분양가 상한제 풀어라. 제초안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이 얘기 하기도 겁났어요. 투기꾼 소리를 하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자는 이유가 다 떠나서 이거예요. 거꾸로 했죠. 5년 동안 거꾸로 했더니 시장이 망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저한테 말씀하실 게 이거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이미 큰일 났잖아요. 이미 시장 망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해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되게 단순해요. 5년 동안 A란 방법을 썼더니 망했죠. 그러면 B란 방법을 못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시장 이대로 더 가면 가격은 계속 올라요. 공급이 일어날 때까지. 근데 공급 지금 계속 밀리죠. 2023년도 하반기에 하락한다고 하신 분 인플루언서 분들 말씀해 보세요.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2023년도에 하락한다면서요. 하반기에 강남에 입주가 있어서.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입주 제대로 되기 어렵다. 지금 나도 건축을 하지만 건축 시장도 개판 5분 전이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 현장에 가 있는 소장님들이나 아는 분들 말씀을 들어봤을 때 삐걱삐걱 잡음이 장난이 아니다. 일단 지금 분양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착공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준공을 때리고 싶은 사람도 없고 완전 다 노예예요. 국가의 노예, HUG의 노예, 그리고 은행의 노예. 대출을 해준다 그랬다가 안 해준다 그랬다가 완전 자기들 입맛대로. 누가 하고 싶어요? 이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인부들 부리면서 회사 리스크를 다 지면서 중대재해법 잘못하면 깜빵 가는데 땅을 닦아가지고 건설을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모르시나 본데요. 건설사들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쪽에 수입원 찾으려고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년 전부터 뛰어다니고 있어요. 2년 넘었나? 한 3년? 한 3년 전부터 팀 꾸려가지고 다른 수익원 챙기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건설사에서.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파트 지어서 돈을 못 남기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수익원을 안 찾으면은 직원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옛날에 직원 이미 줄였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둔촌 주공의 지금 그 사태는 예견됐던 거예요. 정말 아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둔촌 주공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조합에서 돈이 안 나온다니까요. 조합에서 돈이 나와도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이대로 쭉 가면은 건설 원가는 올라가요. 근데 조합원은 시공사한테 떠넘기려 그래. 근데 분양가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대로 쭉 가면 건설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규제하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집을 안 짓죠. 그럼 밑에 분양도 안 받죠. 분양 안 받으면 팔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악순환이니까 다시 뒤집어 보자.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으로 입을 뗐죠.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다주택자를 더 이상 규제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합니까? 저 봐라. 다주택자들의 대통령이다. 있는 자들의 대통령이다. 아니면은 이제부터 폭등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인플루언서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임대사업 시작해라. 다주택자의 세상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경험을 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 공부 안 하셨어요. 지금 만약에 당선인의 말대로 다주택자를 양성을 하고 다주택자를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제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겠지만 긴장 바짝 하십시오. 그때부터가 경계태세의 1단계입니다. 지금부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확답을 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앞이 잘 안 보여요. 거시적으로 올해랑 내년에 시장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보세요. 대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제가 은행들은 사채업자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살살 눈치 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정리가 안 됐죠. 자, 당선인은 규제를 푼대요. 근데 여당, 지금 야당이라 해야 되나? 야당 172석 안 바뀌었죠. 통과될까요? 근데 또 지방선거랑 총선 있죠. 눈치 살살 보겠죠. 아직 몰라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건 앞으로 가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돼요? 안정됐대요. 한국 부동산은 안정이 됐대요. 근데 갑자기 또 올라간대요. 저는 안정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대로 쭉 갑니다. 다 말이 달라요. 시장은 불안정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막 혼잡스럽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제 말씀대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바라보면은 마음이 편안한데 여기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제일 경계하는 게 시장의 정상화예요.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나면은 지난 5년 동안 원래 상승력이 아니라 거품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여기서부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 얘기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당선인의 말과는 달리 전혀 통과가 안 된다. 야당의 172석이 막강해서 다주택자는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꾸준히 간다. 또 응원하는 분들도 있으면은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지방선거 총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뒤로 늦춰주는 거고 공급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급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댓글에 적어보세요. 3기 신도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말씀해 보십시오. 3기 신도시 어떻게 돼가고 있으세요? 관심 없죠? 이렇다고요. 3기 신도시는
사전 청약을 받은 분들만 관심이 있으신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질걸요. LH 사태 기억나세요? LH 사태 기억 안 나신다고요? 누가 처벌받았죠? 모르시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 현실에 맞닥뜨릴 수 있는 시장 정상화일 뿐 나머지는 다 소음이에요. 여러분 다 까먹으시잖아요. 공공재개발 잊어버리셨죠. LH 사건 잊어버리셨죠.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잊어버리셨죠. 이렇게 된다고요. 발표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발표. 공급 계획 발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효력이 발생되면은 시간이 약간 걸리겠지만 바로 효과가 발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켰습니다. 일단 저희 멤버십은 일단 오늘 밤 9시에 멤버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